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특별 방송 건강한 디지털 문화 시민 되기 진행을 맡은 유기서입니다. 오늘 갑자기 제가 진행을 맡는다고 해서 놀란 친구들이 있을 텐데 오늘은 저 혼자 하지 않고 슈퍼 크리에이터, 슈퍼스타 도띠님을 모시겠습니다. 한 곡이 넘기셨네요. 네, 이제 끝났다. 이제 퇴근해도 될 것 같은데요? MC도 하시고 아주 대단하십니다. 죄송한데 물 한 잔만. 드세요. 목이 너무 타는데요? 긴장. 본인이 MC잖아요. 제가 MC예요? 몰랐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진행을 맡은 유기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섭외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저는 매니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리 규선님은 제 옆에서 열심히 제 일도 도와주시고 많은 훌륭한 탤런트 분들 곁을 지켜주시는 수호천사 같은 분이죠. 수호천사요? 수호천사 마음에 드시나요? 네, 마음에 드네요. 슈퍼 크리에이터 수호천사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이제부터 저희가 1시간 동안 도띠님과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과 그리고 건강한 디지털 시민 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필요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거여서 여러분들이 꼭 이걸 들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가볍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근데 쩍벌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네. 건강한 디지털 시민 되기. 이런 지적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띠님은 지금 방송을 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크리에이터 생활을 한 지? 저는 2013년부터 활동을 했으니까 이제 한 8년 차 됐네요. 시간이 엄청 빠르네. 8년 차면 진짜 장수하셨네요. 왜냐면 이게 방송도 그냥 TV 방송도 8년을 넘기가 힘들거든요. 맞아요. 특히나 이제 디지털 미디어 같은 경우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많은 분들이 새로 등장하시다 보니까 8년 동안 활동한 게 사실 저도 제 스스로 대견합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러면은 저도 그게 궁금한 게 이게 8년을 그냥 할 순 없잖아요. 5년, 8년 그 이상을 하려면은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 네. 그럼 따로 노력하시는 게 있을까요? 사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하는 부분들도 생기기 마련이고 이제 그 과정에서 제 시청자분들이나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실망하시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항상 하면서 활동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두려워서 해야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지 좀 건강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열심히 고민하면서 활동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친구들은 그 도띠님이 활동하시는 그 너튜브에서 보고 말투라든지 아니면은 놀이 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따라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혹시 도띠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생활에서 방송 말고 이렇게 네. 돌아다니다가 구독자나 팬분들을 직접 만나본 적 있어요? 그쵸. 오프라인 이벤트 같은 걸 한 적도 있고 초반에는 제가 얼굴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 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어떤 거요? 동네 놀이터 주변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이들이 3, 4, 5 모여가지고 제가 방송에서 자주 썼던 멘트들 그리고 유행어들을 따라하면서 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죠. 실제로 저희 사촌 동생들도 도띠님 이야기하면 유행어를 따라해요. 진짜요? 그때 혹시 목격했던 유행어가 어떤? 그때요? 제가 막 아니 왜냐면 유행어가 꽤 많더라고요. 제가 좀 조사해봤는데 이 정도면은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개그맨이 아닌가 할 유행어라기보다는 습관적으로 많이 썼던 말들을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유행을 시킨 게 아니라 친구분들이 따라하는 거다. 그쵸. 거의 매일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이제 제 말투에 시청자분들, 팬분들도 익숙해진 거죠. 그럼 혹시 몇 개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민망한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거 어차피 다 도띠님 사랑하는 분들이 보는 거여서. 그때 자주 했던 거 중에는 이제 게임 플레이 하면서 호도도도 그러지 이런 것도 있었고요. 왜 웃으시죠? 시켜놓고 왜 웃으세요? 너무 예뻐가지고. 이게 뭐야? 무지개인가? 이런 것도 있었고. 진짜요? 근데 이게 중독성이 있네요. 호로로로 호로로로 호도도도도 호도도도 호도도도 그지? 그러지 이거거든요. 그러지? 그러지가 아니라 그러지. 그러지? 네.
제 거예요. 못 하시는 게 뭐 당연하죠. 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제 오프닝이나 클로징 멘트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이런 톤 그리고 끝날 때는 그럼 이만 뿅 안녕. 요새도 계속 네. 이거를 쓰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뭐 제가 하는 멘트들 그리고 뭐 제 컨텐츠 같은 거에 사명감을 가지게 되기도 해요. 누군가 이제 뭐 나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뭐 멘트를 한다거나 좀 자극적으로 방송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하게 되는 것 같고요. 좀 모든 부분에서 조심하는 성격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부터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지만 미디어에 노출되고 영향력을 갖게 됐으면은 네. 어쨌든 작은 거 하나하나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조심성을 혹시 어떻게 기르는, 유지하는 또 도띠님만의 팁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이제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내가 아닌 상대방의 기준에서 생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저도 지금 규선님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기가 가시방석이실까? 얼마나 지금 고군분투하고 계실까? 그럼 제 멘트 좀 뺏어서 해주시지. 근데 이게 진짜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뭐 늘 우리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생각해라, 역지사지 뭐 이런 걸 배우는데 이게 네.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막 자극적인 컨텐츠들도 많고 사실 필터링이 필요한 그런 컨텐츠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도티 TV만큼은 건강한 컨텐츠가 많이 누적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힐링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자라는 소신이 좀 있었고요. 그게 저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뭐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도 뭐 도티TV는 좋은 컨텐츠가 많아서 부모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채널이에요. 약간 이런 말들도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자극적인 걸 하는 것보다 어떻게 네. 보면은 자극이 없는 컨텐츠를 하는 게 더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또 유지하려면은 나의 이제 사생활까지 들어와야 되고 그런 부분을 계속 지키는 도띠님을 보면은 진짜 매니저로서도 되게 존경스럽고 그리고 실제로도 네. 카메라 꺼졌을 때 원래 네. 이 카메라 앞에 쓰는 직업을 갖고 있는 연예인들이나 네. 뭐 크리에이터나 지쳐가지고 그때 되게 조용하고 이렇게 힘이 빠져 있고 한데 그쵸. 도띠님만 했을 때 진짜 신기했던 게 카메라 꺼지고 나서도 네. 어쨌든 같이 하는 친구들이랑 더 즐겁게 놀아주고 네네. 긍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발산하시는 모습들이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네. 포장을 되게 잘하시네요. 아니, 진짜. MC로서 자질이 있으신데? 아니 이건 진짜 한번 얘기하고 싶었어. 기분이 좋아졌어요. 뭐 규선님처럼 또 뭐 훌륭하신 분과 함께 일하니까 이렇게 텐션이 오르고 덜 지치는 게 아닐까. 근데 아까랑 좀 톤이 바뀌셨네요. 아니. 진심이신 거죠? 최고. 뭐 다른 질문은 없나요? 이제 두 번째 질문.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질문 지금 첫 이렇게 번째 길게 질문 한 한 거예요. 거예요? 네. 네. 왜냐면 이게 어쨌든 인터넷 문화, 아름다운 인터넷 시민이 되기 이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쵸. 그래서 친구들도 이거 계속 집중 잃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어쨌든 8년을 방송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나를 응원해 주시는 팬들도 있었겠지만 이거는 좀 나를 힘들게 한다. 아니면 이거는 좀 내가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뭐 팬들이나 아니면은 혹시 댓글이나 채팅 경험이 있으신지. 사실 뭐 제 컨텐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건강한 컨텐츠를 위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채널 내에서 뭐 악플이나 아니면 뭐 못된 말들 뭐 이런 거에 상처받은 경험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또 간혹 나쁜 행동을 하는 나쁜 글을 쓰는 친구들이 뭐 보이기는 하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안타깝긴 하죠. 그러니까 막 착한 친구들도 많은데 이게 착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유튜브 전에는 TV였잖아요. 네. TV는 TV가 끝나고 시청자 게시판에서 내가 원하는 점을 쓰고 그런 문제점을 썼었는데 유튜브는 제일 장점이 소통인데 또 그 소통 안에서 또 생기는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남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막 남을 헐뜯거나 공격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진짜 이름과 얼굴이 공개가 안 돼 있다니까 이런 거에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에도 상처를 많이 입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저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긴 하지만 혹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뭐 100개의 선풀이 1개의 악플을 대체하지는 못한다고. 오,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의도치 않게 뭐 우연한 기회에 발견한 뭐 그런 나쁜 말들, 악플들을 보면 사실 좀 마음이 아플 때도 있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혹시 도띠님은 그 사이버 폭력 관련된 뉴스를 들어본 적 있으신지, 아니면 저격글이라든지 네. 메시지나 사진을 의도적으로 계속 보내는 뭐 그런 일들을 들었거나 아니면 어디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맞아요. 그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요즘 많이 이슈도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픈 일이죠. 뭐 게임을 하거나 또 채팅 같은 걸 하다 보면 사실 뭐 친구처럼 혹은 친구보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세계의 친구보다 훨씬 더 가까워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지털에서 만난 인간관계가 굉장히 깊어지는 과정들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불필요한 정보를 안 주고 어쨌든 내가 필요한 정보만 줘서 친해지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 현실 세계에서의 만남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디지털 세상에서도 누군가에게 소통을 하고 있고 온라인 공간에서도 관계 맺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 친구는 내가 실제로 뭐 얼굴을 본다거나 뭐 알고 지내진 않는데? 라는 생각에 뭐 장난으로 이제 막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좀 더 쉽게 뭐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폭력이 될 수도 있다.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상처 입을 수도 있고 폭력적으로 느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꼭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장난도 폭력이다라는 게, 장난이라는 게 상대방이 받아줬을 때 이제 장난인 거지,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장난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애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뭐 교실에서 만나서 이렇게 장난을 치고, 아니면은 이런 툭툭 찌는 이런 것들도 상대방이 상처가 되는데 예, 상대방한테 상처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근데 애정 같은 경우에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인터넷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힘든 거예요. 자기 혼자서 여러 명들한테 이런 것들을 당하다 보면은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좀 위험하구나라고 느낀 적이 있고요. 요즘은 누구나 콘텐츠를 또 쉽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학생들이 유명 크리에이터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주실 수 만한 게 있을까요? 뭐 팁이라든지 아니면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나. 사실 이제는 누구나 내 재능과 내 취미와 취향을 컨텐츠로 제작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세계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10대 친구들 중에서도 뭐 저는 미니어처 만드는 걸 좋아해요, 뭐 슬라임 만지는 걸 좋아해요, 뭐 그런 친구들이 그런 기록들을 영상으로 손쉽게 찍어서 이제 업로드하고 크리에이터로서의 꿈을 키워나가기도 하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그 누구나 컨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컨텐츠를 만들 것인가, 또는 그 컨텐츠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 다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들,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촬영할 때도 사실 꼭 지켜야 하는 부분들이 있죠.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뭐 집의 내부 모습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왜냐면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내 주변이 유추될 수 있고 내 가족들에게 혹여나 피해가 갈 수도 있거든요. 뭐 아니면은 뭐 컨텐츠 제작 중에 뭐 의도치 않게 찍힌 뭐 타인의 모습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뭐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출연 동의서를 받는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사실 필요하죠. 그리고 뭐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모습, 뭐 아니면은 내가 뭐 언제 어디를 뭐 돌아다니고 있는지 그런 뭐 동선들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신중하게 촬영할 때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불특정 다수들이 보는 거니까 이게 또 좋은 사람이 볼 수도 있는데 그쵸. 또 안 좋은 사람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의도치 않게 공개한 그런 모습들이 나쁜 일에 악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꼭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컨텐츠로 인해서 의도치 않은 피해를 또 줄 수 있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제 뭐 취미로 찍은 영상인데 그걸 통해서 뭐 가족분들이 곤란함을 겪을 수도 있는 거고 친구나 아니면 뭐 학교, 뭐 학원, 뭐 이런 주변에 또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컨텐츠 찍을 때 꼭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 맞아요. 친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게 방송에서도 그렇고 뭐 도띠님 콘텐츠에서도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 등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다 출연 동의를 받은 분들이고 그렇죠. 네, 방송에서 만약에 출연 동의를 안 해주시면은 어쨌든 그분들은 다 편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가공돼 있는 상태에서 친구들이 보는 것들은 다 어쨌든 동의를 받은 거고 만약에 친구분들도 크리에이터를 하게 된다면은 그런 것들을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리를 해보자면 뭐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뭐 영상, 사진 같은 것들은 굉장히 빨리 퍼질 수 있어요. 네. 누군가 바로 그 영상에 링크를 따서 막 여기저기 커뮤니티 같은 데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사진 같은 것들, 텍스트 같은 것들도 복제돼서 이제 막 퍼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한 번 업로드가 되면 뭐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 지운다거나 이런 힘들어요. 부분들이 맞아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콘텐츠를 올리기 전에 꼭 이제 내가 모르는 사람이 뭐 알아도 되는 정보인지 뭐 또는 허락받지 않은 사람이나 장소가 나오지는 않는지 혹시나 주변에 피해가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하고 콘텐츠를 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니까 도띠님이 결론을 조금씩 말하고 계세요, 벌써. 네. 그래서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한테 뭐 좋은 정보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좀 앞서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뭐 다양한 활동에 이제 참여를 할 수 있게 됐잖아요. 네네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뜻깊은 챌린지 같은 것들도 등장을 하고 있고 뭐 자선 사업에 기반을 둔 아니면은 뭐 불편함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들도 이제 다양한 목소리로 낼 수 있게 됐죠. 근데 이제 이런 행동이 뭐 명분은 좋더라도 뭐 누군가에게 뭐 불편함을 줄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활동하는 그런 자세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이게 어쨌든 단체, 집단에 대해서 문제점을 고치려고 시작됐던 건데 요즘은 진짜 한 명의 개인한테도 그게 어쨌든 다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고치려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는 되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뭐 내 의도와는 반대로 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사실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 모든 생활이 디지털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대화도 직접 말하기보다는 메신저를 통해서 얘기하고 어쨌든 집에서 언택트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의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는 디지털 시민이 되어야 할 텐데 네. 어떤 디지털 시민이 되어야 할까요? 일단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온라인에서 건강하게 소통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게 일단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고 나의 소중한 정보를 마구마구 노출시키지 않는 것. 네, 그 부분도 꼭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더불어서 우리가 남기는 댓글, 뭐 좋아요, 뭐 업로드하는 영상 이런 것들이 나를 둘러싼 내 개인 정보가 된다는 것들도 꼭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온라인에서 아까 악플 이야기도 했지만 악플이든 아니면 뭐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막 퍼나르는 거든 뭐 이런 행동들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디지털에서 쓰는 뭐 텍스트라고 댓글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결국에는 그게 내 생각을 거쳐서 나온 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 온라인에서의 내 모습을 멋지게 꾸미는 게 현실 세계에서의 내 모습에도 투영이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꼭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게 올바른 또 건강한 디지털 시민이 되는 첫걸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도띠님 말씀처럼 온라인에서 내 모습을 멋지게 만들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내 정보를 소중히 하기 디지털 시민이라면 꼭 갖추어야 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반드시 실천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저도 딱 한마디 도띠님이 말씀하신 거에 딱 하나만 더 붙이자면은 네네.
온라인에서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기가 힘들잖아요. 제가 느끼기엔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을 다 그러니까 나의 소중한 친구, 가족, 베프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또 몰라요. 이게 언제 진짜 실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맞아요. 인연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을 다 소중하게 생각해서 베프처럼 어쨌든 나의 가족이나 베프, 내 친한 친구한테 네. 욕설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막 깎아내리는 말을 계속 하진 않잖아요. 그쵸. 네. 좀 그런 것처럼 좀 존중을 바탕을 해가지고 댓글을 달면 그리고 그 문화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베프분들, 우리 다 같이 건강한 디지털 시민이 되기로 약속해요. 목이 너무 타는데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도티님. 진행 잘하시는데? 아 그래요? 응. 몇 점이에요? 근데 좀 귀여우세요. 몇 점이? 몇 점이냐고요? 네. 아이, 뭘 또 점수까지 매기고 그래요. 베프끼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컨텐츠 올라가면 선풀 하나 달아주실 거예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럼 도티님만 믿고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어떤 소감 한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일단 이런 좋은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진짜 건강한 디지털 시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또 가져봅니다. 건강하게 소통하고 건강하게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생긴다면 그게 진짜 최고 아닐까요? 그럼 혹시라도 사이버 폭력 등에 이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뭐 해주실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사이버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면 사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뭐 부모님이나 뭐 선생님 같은 어른들도 좋고요. 아니면 주변 친구들에게라도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한다면 모두가 여러분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네,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맞아요. 꼭 요청하세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어쨌든 온라인이 되게 공개적인 데지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폐쇄적인 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이 여기서 어떤 고민이 있다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쵸. 근데 말을 해야 돼요. 네, 본인이 진짜 작은 불씨부터 갖고 와가지고 주변 친구들한테 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정도부터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마무리로 그런 의미로 도띠님 유행어로 마무리를 하는 게 어때요? 그럴까요? 그럼 이만 뿅을 그럼 같이 해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보자고요. 그럼 이만 뿅. 안녕. 뿅이 아니라 안녕이죠, 마지막은. 다시 하세요. 그럼 이만 뿅. 안녕.